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25%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은 벌써 15%가 확정됐습니다. EU도 15%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5%로 다시 되돌리면 일본보다 10%가 높은 겁니다. 처음에 똑같이 출발할 때는 똑같이 25%였으니까 문제가 적었다고 하지만 일본은 15% 낮았는데, 근데 우리는 다시 25% 올리면 우리가 10%가 일본보다 높은 거예요. EU보다, 독일보다, 프랑스보다 10%가 높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한국 차를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FTA 때는 관세가 0%였습니다. 그때 일본은 2.5%였어요. 우리가 2.5%가 유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동차를 성능을 향상시켜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EU보다 10%가 높아 가지고는 도저히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자동차뿐이 아니에요. 목재라든지 또 의약품이라든지 다 20% 올린다는 겁니다. 지금 철강은 지금도 50%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 나라하고 비교 경쟁을 하는 건데 우리만 올리면 다른 나라는, 일본 같은 나라는 지금 다카이치하고 트럼프가 찐찐 아닙니까? 아주 죽이 잘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큰일 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자동차만 25%겠습니까? 우리나라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보복관세를 매기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보복관세입니다. 그래서 큰일 난 겁니다. 관세 협상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국이 이 협정을 어길 경우에 언제라도 다시 보복관세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야스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트럼프는 말이죠, 한국 국회가 비준을 안 한다라고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안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는 역시 거래 기술에 아주 능한 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렇게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돌려가지고 국회 쪽으로 이렇게 쓰리 쿠션을 준 건데, 실제로는 이재명을 겨냥한 겁니다. 이재명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약속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복관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해결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래 200억 달러씩 1년에 주기로 했죠.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가 있죠. 미군 주둔비라든가,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오는 거라든가, 그리고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 거라든가, 또 LNG라든가 이 미국으로부터 또 이 원유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가스 같은 거, 이런 걸 사오는 거라든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말이죠, 또 1,000억 달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그래야만 미국은 우리를 믿고서 그야말로 관세를 내려주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협상이 될 텐데, 지금 후속적으로 미국과 모든 것이 막히게 된 겁니다. 관세가 막히게 되면 말이죠, 정치도 막히게 됩니다. 경제가 막히면 정치도 막히게 됩니다. 미국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과 교역하지 말아라. 이란과 교역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때려버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란과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국은 말이죠, 이재명은 이 좌파이기 때문에 역시 이란과의 이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하고 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68명의 국회의원 놈들이, 이것들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죠. 이것들이 지금 매국노입니다. 민주당 68명의 이 성명 낸 자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그야말로 세계 독재자, 가장 나쁜 놈 마두로를 갖다가 미국에서 잡았는데, 마두로를 잡은 것을 박수는 치지 못할 망정 마두로를 잡았다고 오히려 트럼프를 비난한 그런 얼빠진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쿠팡 사태 다 보고 있습니다. 쿠팡에 대해서 얼마나 미국에서 관심을 갖고 경고를 날렸습니까? 그리고 또 종교 탄압 다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부통령이 손현무 목사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별거 아니구나 라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 부통령이 손현무 목사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학자 총재,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통일교가 미국에서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전 하원의장 프라이츠 같은 사람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갖다가 석방하라고 광고까지 낸 사람입니다. 근데 한학자 총재를 저렇게 구속시켰습니다. 손현 목사를 구속시켰습니다. 거기다 전가원 목사까지 구속시켰습니다. 전가원 목사 역시 미국에 또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미국을 다니면서 상원 의원들을 만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마가그룹이 한국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모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만 계속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됩니까? 트럼프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모스탄이라든지 고든창이라든지 특히 고든창이 요새 계속해서 이렇게 또 소리를 냈는데요. 그 다음에 존 밀스라든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이제 국제적으로 왕따가 됩니다. 미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또 그린란드까지도 심지어 말이죠. 이렇게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린 이재명은 더 이상은 이제 국제적으로 설 곳이 없습니다. 저번에 특히 심핑을 만나가지고서 그 셰시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트럼프가 이재명에 대해서 더 이상은 믿을 수 없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뢰를 갖다 주지 못했다는 거죠. 미국은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계약법의 기본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팍타 순트 세러반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팍타 순트 세러반다.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 이것이 가장 계약법의 기본이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계약은 지켜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계약법이야.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채무 불이행을 갖다가 원상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이 계약법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계약법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거든요. 독일은 대륙법이고 그만큼 미국에서는 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계약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거는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 그때는 모든 것이 말이죠. 그야말로 이 계약을 깬 거에 대한 어떤 벌칙이라든가 계약을 깼을 때의 문제점이 전부 다 이게 노정되고 그런 걸 다루는 것이 계약법이라고 말할 만큼 계약은 지켜지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이것이 안 지켜진다는 것은 극히 예외인 거야. 그런데 어떻게 국제사회에서의 계약을 이렇게 그냥 헌신짝 버리듯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개인 간의 계약도 그리고 어떤 협정서를 쓰지 않아도 그리고 문서를 갖지 않아도 구두로만 해도 그 계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계약입니다. 이거는 지금 트럼프와의 계약이 아니고 미국과 한국의 계약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보고 있는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 계약은 지금 미국과 일본, 미국과 유럽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맺은 계약 중에 하나야. 그런데 우리만 그 계약을 어긴다고요? 그럼 일본은 지키는데 유럽은 지키는데 한국만 무슨 용가리 똥배입니까? 아니 무슨 뭐 통뼈야? 왜 계약을 어긴다는 건데? 결국은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 났다는 말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난리 났다는 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이제 트럼프의 이제 하나의 그 눈밖에 난 겁니다. 눈밖에 났다는 말은 점잖은 표현이고 좀 심하게 하면 이제 이재명은 트럼프한테 아웃입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재명은 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5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실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